자, 오늘부터는 이제 수송 기술과 에너지 두 번째 중단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걸로 수호 주제로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게 있는 건지, 쉽게 말하면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단원 1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송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자전거 뭐 등등 도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용할지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버스를 이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거나 머리를 내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승차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흔들리거나 그래서 넘어질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하차 시에는 반드시 좌우의 교통하고 문제가 있는지, 특히 앞쪽으로 지나가는 거는 꼭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쪽으로 지나가면 그 앞에는 키가 작을 경우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키가 커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개 버스는 앞으로 이제 전진을 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승하차 시에 옷이나 이런 가방 등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지하철 이용할 때도 안전한 사항들 얘기를 했었죠. 지하철 이용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하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선로에 내려가거나 혹시 선로에 물건이 떨어졌다고 해서 좌우도 살피지 않고 잽싸게 내려갔다 온다고 해서 내려가거나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전동차의 플랫폼 사이에 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입문의 신체에 옷이나 물건들이 끼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하철 할 때. 선박을 이용할 때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되냐, 우리가 안전사항으로 지켜야 되냐고 그러면 배 내부 구조나 비상구 위치를 잘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구명정이나 구명조끼 이런 위치들이 잘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기상이 안 좋을 때는, 특히 바람이 많이 분다거나 비가 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절대로 갑판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항공기 이용 시의 안전한 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죠. 반드시 안전띠를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착륙 시에는 의자를 등받이를 우리가 각도를 다시 세워 가지고 아무래도 흔들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의자를 젖힐 때는 갑작스럽게 젖히게 되면 뒷사람이 다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항공기 안에서는 장난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던 여러분들이 한글을 잘 기억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할 때는 반드시 안전모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안전보호대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주행 시에 좀 자전거를 좀 잘 탄다고 그래서 고개 자전거를 탄다든지 장난을 친다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야간 주행 시에는 반드시 반사체라든지 전조등을 켜가지고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교과서 나와 있지 않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도보 이동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것들을 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절대로 횡단보도에 있는 데서 뛰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렇게 걷는다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가 사고가 났을 때, 버스에서 그러니까 화재 사고가 났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절대로 버스 근처를 가지 않고, 왜냐하면 버스에는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폭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같이 안 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버스 안에는 뭐냐면 비상용 망치가 있어요. 유리창을 깨는 망치가 있거든요. 그걸 망치를 깨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렇지도 않으면은 어떤 거냐면 필요에 따라서는 SOS로 해서 고속도로 우리 도로공사 이 콜센터라든지 뭐 119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빨리 대처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지하철 사고의 대처 방법은 지하철에 만약 사고가 났다면 지하철 옆문에 보면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비상코구를 개방을 해서 탈출을 하면 되고요. 또 지하철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소화기가 있습니다. 그 소화기로 필요한 부분들을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지하철 내부에는 뭐냐면 아무래도 지하니까 가스가 차가지고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낮은 자세로 해서요. 빨리 이동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이동을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 가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젖은 이런 수건이나 화장지나 옷소매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 선박 사고 시에는 뭐냐면 선박이 만약에 사고가 나면 한쪽으로 기울게 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고 하라고 그랬고요. 또 폭발물이 이제 폭발 소리가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배에 충격이 있을 경우에는 배의 갑판 위로 올라가라고 그랬고요. 또 탈출 시에는 뭐냐면 탈출 시에서는 아무래도 수온이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은 채로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항공기 사고할 때 사고 시에 대처하는 방법은 항공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물건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뭐 가까이 있는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신속하게 그 안내자의 지도에 따라서 우리가 대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이제 에어매트가 설치가 되면 에어매트를 탈 때는 거기 굽이 있는 이런 신발이라든지 목을 감고 있는 스카프라든지 이런 거는 잘못 걸려가지고 오히려 탈출하는 데 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벗어 던지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동을 해야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상 착륙을 했을 때는 구명정이 없을 때는 서로 이제 우리가 뭘 착용하고 있습니까? 뭘 착용하고 있죠? 그렇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서로 손을 잡고 어깨를 맞대고 해서 서로 원을 맞대고 이렇게 해서 대피를 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은 자전거 샀을 때 사고 발생하면 부상자를 확인하고 빨리 응급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가능하다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있는 자체에서 표시만 해놓고 빨리 옮겨줘야 제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상이 아주 심했다. 그러면은 119라든지 112로 전화를 해서 응급하게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도보로 걸어가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당연한 얘기로 응급조치를 빨리 취해야 되겠고요. 또 112나 119로 전화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있는 만약에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빨리 알려가지고 응급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종류, 활용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재생 에너지의 이런 의미와 개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게 될 텐데요. 설명하게 될 텐데 오늘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오늘은 재생 에너지에 이런 거에 관련되는 것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걸 의미하고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준호라는 이
인공위성이 목성을 궤도까지 5년간에 걸쳐서 날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면 5년 동안 날아가면서 이 동력원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준호가. 여기 해답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그마치 5,000km까지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력원이. 그러니까 여기 태양전지를 이용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양전지를 준호는 태양비를 받아서 전지 충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이 걱정 없이 5년 동안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태양 에너지 값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을 에너지원으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들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충전하면 달리는 자전거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은 자전거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런 소모되는 에너지를 뒷바퀴에 전기 에너지로 저장해 두었다가 오르막을 오르거나 힘이 많이 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를 돌리면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거죠. 같이. 그래서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 대신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발명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까닭은 뭡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잠깐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 화석 연료는 뭡니까? 그렇죠. 대기 오염을 많이 시키고 우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석유를 태우게 되면 연소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물질들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인체에 굉장히 해로워진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화석 연료는 무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정 부분 사용을 하면 이제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대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화석연료는 갈수록 고갈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는 개발과 사용 중에 환경오염을 일으켜서 기후변화를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적이며 재생이 가능한 자 그러면 신에너지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 문제를 해결하던 이런 친환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신에너지라고 그러고요. 재생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에너지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들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재생에너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단원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재생의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존에 있는 화석 연료를 재활용해서 얻은 재활용해서 얻은 에너지, 그 다음에 햇빛, 물, 그 다음에 지열, 강수 같은 이런 재생 가능한 에너지, 재활용하는 거, 재생 가능하는 거.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묶어가지고 앞에 있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해서 얻은 에너지를 신에너지라고 그러고요. 이 밑에 있는 햇빛이나 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얻어진 것들을 우리가 말하면 재생에너지라고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별도로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딱 한꺼번에 묶어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석탄, 액화 및 가스와 이게 바로 뭐냐면 뭡니까? 그렇죠. 이게 신에너지입니다. 신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풍력 에너지, 수력 에너지, 해양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지열 에너지까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재생 에너지. 이게 있다. 그래서 요거를 묶어 가지고 총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여덟, 10개, 11개네요. 그렇죠? 11개를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보도록 하는데 아까 얘기했죠? 오늘은 재생 에너지를 먼저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전에 이제 이 에너지 특징은 신재생 에너지는 화석 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라든지 아까도 얘기했던 질소 산화물이라든지
황산화 물질이 없기 때문에 청정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기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생이 가능해서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거. 그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연구 개발은 얼마든지 에너지 자원을 확보가 가능해서 이런 뭐라고 할까? 우리에게 인류가 필요로 하는 이 기술적인 에너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뭐냐면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적 에너지 확보나 이런 이런 미래 에너지다. 미래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대부분 초기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지만 많이 들고요. 에너지 생산료율이 아직까지는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더 연구 개발이 많이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신재생 에너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가 쓰는 것이 만들어지는 그 우리 수력 발전소, 뭐 풍력 발전소, 그 다음에 조력 발전소 모든 걸 다 합쳐도 10%가 안 돼요. 10%도 안 됩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10%뭐 수력 발전소는 조금 그걸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겠지만 전체 에너지를 본다면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부분을 얼마만큼 더 우리가 노력해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8가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할게요. 해양에너지가 있습니다. 바다의 조수 간만의 차, 파도에 의해서 해류에 의해서 이렇게 얻어지는 발전을 우리가 해양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조수 간만의 차는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수위차를 이용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겁니다. 저기 어디 가냐면 안산에 가면 대부도 들어가는 데 보면 조력발전소가 있어요. 조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파력발전소는 파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파도가 치죠. 움직이죠. 그 파도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파도의 수면의 상하 운동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로부터 운동 에너지를 얻어서 그거를 전기로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파력발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파력발전이라고. 그 다음에 조류발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그 명랑 같은 영화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울돌목이라는 말이 나오죠. 울돌목. 굉장히 거기는 물살이 세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말하자면은 거기다가 어떤 운동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조류발전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대표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이 뭡니까 이게 조력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력발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바이오라는 말은 뭡니까? 그죠? 생물체 에너지라고 그래요. 생물체 에너지라고.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의 이런 배설물 등의 유인물에서 나오는 가스입니다. 가스. 여러분들 방구 끼죠? 방구도요. 이 압축해서 잘 모아놓으면 가스가 되잖아요. 냄새가 고약한데 이것들 잘 모아가지고 예전에 영화에 보면 매드맥스 뭐 이런 영화에 보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핵전쟁으로 싹 지구가 멸망을 했어요. 사람들이 어디 사냐면 지하에 삽니다. 근데 지하에 사는데 거기에서 지하의 동력원은 바로 어떤 걸 쓰고 있냐면요. 돼지를 기릅니다. 돼지를. 그 돼지에서 나오는 그 분뇨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이용해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쓰는 이런 설정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바이오매스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연료로도 쓰일 수 있고 또 열병합 발전소 같은 데 이런 데 연료로 쓰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바이오 에너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뇨도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지열 에너지입니다. 지열은 뭐죠? 땅에는요, 약 한 10m 간격으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간다고 그래요. 10m 간격으로 뭐 1도인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뜨겁겠죠. 요즘에는 흔히 말할 때 뭘 많이 쓰냐면요. 온천수 같은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러시아 같은 데는 그 온천수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그 온천수에 나는 그 수증기로 그 지역에 전기로도 쓰는 게 바로 뭐냐면 지열 에너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지하의 증기나 고온수를 지상으로 끌려서 발전을 해서 또는 난방으로도 이용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 지열 에너지다. 그런 게 전기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거기서 남은 열로 인해서 온실 재배나 주택 난방이나 온천 같은 이런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지열 에너지다. 그렇습니다. 수증기가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여기 있는 터빈을 돌려 가지고 터빈을 돌리면 운동을 하죠. 자, 운동을 한다는 건 뭡니까? 에너지가 생겼다는 겁니까? 운동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뭘 다루겁니까? 다른 변환장치, 변환장치, 우리 전기로 변환시켜주는 우리 발전기로 발전기를 달아놔가지고 그 발전기가 운동 에너지를 뭘로 바꿉니까? 전기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를 얻는 게 바로 지열 에너지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태양광 많이 이제 봤을 거예요. 햇빛을 받으면 조그마한 셀처럼 생긴 게 있죠. 이것이 햇빛을 받으면 거기서 N극, S극 이런 그 반도체로 서로 결합을 시켜놨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우리가 태양전지로 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뭐냐면 이 태양광 에너지입니다. 요즘에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입구에도 보면 속도 측정하는 게 있죠. 자동차 속도 측정하는 것들 거기 위에 보면 태양전지가 많이 붙어 있죠. 또 우리 학교 위에도 보면 태양광 에너지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많이 이용될 수 있고요. 아까 우리가 서론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목성을 탐험하기 위해서 그 준호라는 인공위성이 날아있는데 그 인공위성의 그 바깥에 있는 것도 바로 뭐냐면 태양전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이 태양전지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택에 설치된 것도 있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보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에너지 양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좀 더 열을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태양전지에서 에너지를 많이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태양전지판이 중요한 건데 아직 이게 그 개발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개발해 보세요. 그 다음 태양열 에너지. 태양열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태양의 따뜻한 이런 온기를 열로 변화시켜서 에너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소형 건물의 온수 공급이나 난방 같은 이런 쪽에 이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 에너지를 받은 것들을 여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이 물을 데칩니다. 이 물이 데친 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환이 돼가지고 온수로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바로 뭐냐면 태양열 에너지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는 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태양광은 뭐냐면 태양 전지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지별판에 의해서 얻어진 것을 물이 순환돼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한 온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태양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풍력 에너지입니다. 요즘에 대부도라든지 섬이라든지 저기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리 풍차 같은 걸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옛날보다도 에너지 양은 적지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이 운동 에너지를 풍차 날개 회전 에너지 이걸로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뭘 달아놨다고요? 그렇죠. 전동기 발전기를 달아놔 가지고 이 발전기가 위에서 전기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말하는 풍력 에너지라고. 요즘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 이런 목장이나 해안가 이런 등에 많이 설치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봤죠? 많이 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폐기물 에너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버리지는 쉽게 말하면 쓰레기들을 이거를 소각을 시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오랫동안 놔두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지가 슬슬 분해가 되면서 가스가 발생됩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오늘 폐기물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가정이나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폐기물들을 연소시키면서 얻어지는 이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폐기물 에너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종이에도 나름대로 뭐가 있습니까?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타면서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처럼 폐기물이나 그 에너지를 전력이나 그 열 자체로 활용해서 폐기물을 고체 연료나 가연성 가스나 탄소, 탄화 연료로 가공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들을 소개를 한 것이다 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이 다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중에 이제 수력에너지.
수력은 뭐냐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수차를 회전시켜서 그래서 에너지를 넣는 걸 우리가 수력 에너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력 발전소를 많이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소양강댐 이런 다목적 댐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말고도 소수력 발전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규모에서도 이렇게 발전소를 만들어서 이용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참고로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수량이나 낙차가 큰 강가에 댐을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전기를 넣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수량이 낙차가 적은 하천이나 이런 용수로 정수장 같은 데서 이런 데서 소수력 발전을 위해서 많이 인근 지역에다가 전기를 공급하는 형태로 많이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거는 댐에서 떨어지는 낙차에 의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얻는 수력 발전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재생에너지 8가지를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가지 재생에너지 중에 우리 집에서 활용 가능한 에너지는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은요, 태양광 에너지하고 태양열 에너지를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아파트 베란다라든가 지붕 위에다가 이걸 설치해 가지고요. 가정용 전기로 많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름철에는 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에너지량이 많이 높다고 그러고요.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조도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적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태양열 에너지 일반 주택의 지붕이나 옥상 등에 이거를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가정에 안에다가 온수를 공급하는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집에다가 풍력 발전을 설치하고 수력 발전을 설치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이제 신에너지에 대한 거를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너지에 대한 거. 자, 먼저 수소에너지. 수소가 연소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반응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물, 화석 연료 등을 분해해서 얻기 때문에 아주 무공해고 좋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원자폭탄이 있고 수소폭탄이 있죠. 어떤 게 더 세다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수소폭탄이 훨씬 세다고 그래요. 거의 8배 이상 이렇게 더 세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에너지량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에서 얻어지는 이 수소 에너지, 수소는 대부분이 화석 연료에서 얻어지는 수소기 때문에 그렇게 친환경적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있는 거는 우리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물을 분해해 가지고 수소를 얻어 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게 경제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된다면 연료율도 높고 친환경적이고 좋은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화석 연료에서 만들어진 거기서 수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떤 쪽에 이용되고 있냐면 수소 자동차. 여러분들 아냐면 요즘에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 있죠? 이게 바로 수소 자동차입니다. 그걸로 이용할 수 있고요. 수소 비행기, 로켓 기관의 연료 같은 걸로 이렇게 많이 이용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로켓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로켓이 처음 발사될 때 사용하는 1단 엔진에 수소가 많이 채워져 갖고 우리가 이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연료전지는 수소 등의 이런 연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용해서 한다면 환경 오염이 거의 없고 환경이 뭐 없겠죠. 당연히 수소하고 산소가 막 물이 나오니까 환경 오염이 없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발전보다 효율도 높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 일명 이제 줄여서 가지고 수소 자동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라든지 가정용 발전기라든지 휴대용 배터리 같은 데도 많이 이용되지 않겠냐라고 많이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수소 연료 전지 이런 항공기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분야 이런 부분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의 마지막 부분, 석탄, 액화 및 가스화입니다. 석탄, 액화 및 가스화라는 건 어떤 거냐면, 석탄은요, 뭐냐면, 이게 고체입니다. 고체다 보니까 뭐가 많이 있죠? 이게 많이 그 매연도 많고, 그 분말이 이렇게 날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한테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체 연료인 석탄을 어떻게 한다? 액화시킨다는 거예요. 액체로 만들거나 아니면 액체 연료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스화로 만들어 가지고 발전소에다가 이용을 하면 아무래도 발전 효율도 좋고 친환경적이지 않겠냐. 그래도 에너지 생산 규모도 넓어 가지고 우리가 참 좋지 않겠냐.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석탄 액화 및 가스화에는 아직까지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 쉽게 말하면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고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직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도 있긴 한데요. 경제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좀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에 조성된 친환경 에너지 마을을 찾아보고 그 친환경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지 어떤 종류와 특징을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랬는데요. 선생님 찾아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시간 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기 전라남도 신안에도 있고요. 선생님은 부안 등용마을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 등용마을에는 시민들이 투자해가지고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볏짚으로 틀을 잡고 외벽에 황토를 발라가지고 만든 스트로베일 하우스로 단열 효과를 극대화시켜가지고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 체험학교에서도 태양광 발전지, 풍력 발전 원리를 배우고 자전거 발전기로 직접 에너지를 생산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쉽게 말하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경제성도 확보되고 있고 이런 에너지 원리들을 알려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소득도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공동체 의식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 말고도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신안도 있고 신안 아파트, 신안 앞바다 그 전라남도죠. 그 다음에 저 그 대관령 쪽에 있는 풍력 발전소 같은 데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자, 내가 사는 지역에 설치하면 좋은 친환경 에너지 시설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붕 같은 데 위에 태양열 설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지열 에너지가 가능하고요. 폐기물 에너지. 우리 옆에 보면 그 지역 난방공사가 우리 학교에서 옆에 이렇게 쭉 왼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쭉 보면 나 보이죠? 아마 이런 데서도 우리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에너지를 얻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안가 인근에 설치되어 가능한 것은 해양 에너지라든지 풍력 에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산악 지역이나 목축 지역에 이용할 수 있는 거라면 풍력 에너지나 목축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가축의 분유에서 얻을 수 있는 바이오 에너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우리 중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태양광 에너지,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뭡니까? 폐기물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뭐뭐는 화석 연료와 달리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가능한 에너지다. 뭐뭐는 그렇죠. 재생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재생에너지는 자, 뭐뭐는 기존에 사용하는 화석 연료를 변환해서 전혀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것이다. 뭐라고 그랬죠? 전혀 새로운 에너지로 만드는 화석 연료를 변환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신에너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는 뭐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좀 전에 얘기했죠. 석탄, 액화 및 가스와 그 다음에 수소에너지, 그 다음에 연료전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8가지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뭐가 있습니까?
태양열 에너지도 있고 해양 에너지도 있고 태양광 에너지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에너지도 있고 그래서 8가지가 있었죠. 수력 에너지 뭐 등등해서 폐기물 에너지, 지열 에너지에서 8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걸 지난번에 다 공부했죠. 이거를 묶어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는 지금까지 한 11가지 정도 있다. 이게 분류하고 있다. 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분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알았죠? 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지하의 증기나 고온수를 이용한 에너지. 고온수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디? 지하에 있는 거. 지하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뭐가 된다고요? 땅에 열기가 있다고요. 열기가 있다. 이걸 이용하는 거 그렇습니다. 지열 에너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지열 에너지.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재생에너지는 햇빛을 받으면 직접 전기를 발생하는 태양전지로 에너지를 얻는 거. 어디든 설치할 수 있고 간호등, 태양광 에너지 주택, 태양광 발전소, 인공위성에 널리 쓰이고 있는 거.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자동차의 속도를 알려주는 그 안내판이 있죠. 거기에도 위에 보면 뭐가 달려 있습니까? 뭐가 달려 있습니까? 그렇죠. 태양광 에너지가 달려 있죠. 태양광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이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